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에서 파견 나온 전라북도 경제자문관이 업체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황현 의원이 전북도의회 하반기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폐기물이 익산에 불법 매립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흐리고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제분석자문관이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자리를 요구하는 등 각종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자문관은 한국은행에서 전라북도로 파견된 인물인데 문제가 불거지자 서둘러 한국은행으로 복귀했습니다. 김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전라북도 경제분석 자문관으로 파견된 이모 씨. 도청 5급 상당의 직책으로 각종 경제정책 자문을 담당합니다. 이 씨가 지난 2월 A업체 대표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내년 3월 한국은행을 퇴직하면 이 업체의 임원으로 일하겠다며 구체적인 자리와 보수를 제시합니다. 전라북도의 자문관으로 파견 중이지만 자문관 일은 20에서 30% 수준으로만 하고 나머지는 업체를 위해 일하겠다고도 합니다. 이를 비공개로 하자는 당부도 합니다. 그 대가로 미리 2억 원 상당을 달라면서 내년에 한국은행을 퇴직하고 나면 1억 원 상당의 지분을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일방적으로 이제 제안을 하고 그 한 달 이후에 돈을 달라고 제시하는 건 거의 협박성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씨의 행적은 A업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나 정부 기관을 통해 기업 대표를 소개받은 뒤 수차례 만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친분이 깊어지면 이 씨의 요구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입니다. 내가 당연히 회사를 위해 세질려니까 나한테 1억을 줄 수 있냐. 돈이 없어서 못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3천, 5천, 3천 얘기 나오다가 업체들이 제안을 거절할 경우 기관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 압력을 넣은 정황도 나왔습니다. 화끈한 친구를 봤는데 내가 보니까 사업 수완도 없고 아주 못 쓰겠더라. 이런 친구는 매장을 해야 된다. 논란 속에 한국은행과 전북도청은 해당 자문관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남겨두고 돌연 한국은행으로 복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씨는 이 같은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고 한국은행 측은 민원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 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익산의 한 폐석산에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지정 폐기물 수만 톤이 불법 매립됐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반입업체와 익산시는 일반 폐기물로 알고 있었다고 말해 폐기물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석산을 파낸 자리가 흙으로 채워지고 비닐이 덮여져 복구됐습니다. 눈으로 봐선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흙 속에는 발암물질인 비소를 포함한 이른바 광재라는 폐건전지 부산물 3만 5천 톤가량이 매립됐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환경부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배출부터 운반, 최종 처리까지 일반 폐기물로 거짓 신고하고 갖다 묻은 것입니다. 석산의 폐기물을 반입한 익산 지역 업체는 성분 검사를 하지 않아 작업은 4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배출업체에서 성분 조사비를 주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폐석산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개연성이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공기 나쁘고 쓰레기 갖다 묻어놓으면 되겠어요? 이거 생각해도.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익산시는 매립 신고만 받았을 뿐 감독이나 단속에는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며 허술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인정했습니다. 3,400개 되는 어떤 업체를 한 30% 정도 매년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소가 함유된 광재를 불법 처리한 폐기물 업체 관계자는 구속됐고 이와 유사한 매립이 더 있는지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이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제 폐기물 처리 지침에 관한 법령 정비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올여름 라니냐의 발달로 풍수 피해가 커질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998년 라니냐 현상이 발달하면서 국지적 호우와 강한 태풍으로 인해 도내 피해액 218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5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라니냐가 발달하는 올해 역시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고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조기 경보를, 취약 지역은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황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더민주당 후보로는 이상현 의원이었지만 본선에서 뒤집힐 만큼 치열한 이합 집산의 결과입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더민주당 황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황 의원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의장 선거에서 25표를 얻어 12표에 그친 같은 당 이상현 의원을 따돌리고 후반기 의장에 올랐습니다. 일하는 의회가 돼야 된다. 이 일을 통해서 협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도민들께서도 일하는 의회를 갈망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1, 2 부의장은 부안 조병서 의원과 전주 강영수 의원이 각각 당선돼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의장단이 구성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본회의 투표와 의원총회 결과가 뒤바뀌며 일당인 더민주당 내 갈등 양상이 그대로 표출됐습니다. 황 의장은 지난 21일 더민주의총에서 이상현 의원에게 10대 17로 패했지만 본회의에서는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무소속을 모두 합해도 10여 표로 최소 당내에서 5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의회가 의원님들 간에도 굉장히 반목과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치유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은 목표했던 부의장을 얻어내는 데는 실패했지만 강력한 캐스팅보트 역할로 선거판을 뒤흔들며 견제 세력으로 존재감을 인식시켰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어느 때보다 혼탁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20대 총선에 대한 선거사범 수사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고 일반 선거사범은 4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북경찰청은 그동안 도내 국회의원 7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사 중인 1명을 제외하고 6명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도 총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 2명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하고 흑색 선전과 금전 관련 등의 혐의로 7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가운데 낙마할 만큼 중한 혐의점을 가진 국회의원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구속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과 이강수 전 고창군수 외에 당선자인 현직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큰 진전이 없는 셈입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체 선거사범은 지난 19대보다 40명 많은 188명으로 흑색 불법 선전과 금전 선거 사범이 70%를 넘었습니다.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여 엄정 사고 처리하겠습니다. 다당 구도의 출현과 치열한 경합 양상으로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던 전북의 20대 총선. 수사당국은 공소시효 만료인 10월 중순까지 나머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가축 보조사료 비리로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된 이건식 김제시장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시장은 후배 회사에서 수년간 가축 보조사료와 토양 개량제를 부당 구매했다는 혐의에 대해 효능이 입증된 제품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후배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를 14억 6천여만 원어치를 사들이고 불필요하게 1억 4천만 원어치의 토지 개량제를 구매했다며 이 시장을 기소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에 배속된 정동영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주역은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오가지만 간이역 수준이라며 증개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수서발 KTX에 전라선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부실 시공에도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부영 임대아파트 현실을 고발하고 노후화로 붕괴가 우려되는 김제 과선교회 국비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출범 2년을 맞는 민선 6기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저성장의 덫에 걸린 전라북도의 경제와 산업 전반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지역은 요즘 현대중공업이 구조조정에 휩싸이면서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수주 물량은 지난해 16척에서 올해 13척으로 줄었고 내년에도 회복되기 힘든 상황. 주변 음식점 등 상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근로자들 때문에 여기는 이쪽이나 비용도나 50도 쪽은 먹고 사는데 다니시는 분들이 다 잘리셔서. 도내 제조업체 침체는 한국은행이 조사한 기업 경기 지수를 보면 더욱 확연해집니다. 민선 6기 출범 이전인 지난 2014년 상반기 70이었던 제조업 업황 BSI는 지난 2년 동안 하락세를 이어가며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지난 2011년 128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추락하고 있는데 지난해 수출액은 4년 전과 비교해 무려 40%나 빠졌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정밀화학 등의 수출 반전세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전라북도의 미래 성장 동력 가운데 하나였던 신재생 녹색 에너지 사업은 OCI와 삼성의 새만금 투자 철회로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북도 민선 6기가 기치로 내걸었던 소득 2배, 3대 산업혁명은 지난 2년간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습니다. 100년 먹거리 탄소 산업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뿐만 아니고 여기 탄소 산업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체제를 갖추는데도 시간이 한 1, 2년 걸릴 거라고 봅니다. 지역 총생산이 16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가장 적은 전라북도. 남은 2년 동안 주어진 민선 6기의 과제는 국내외 경제 침체 파고 앞에서도 버틸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서둘러 육성하는 것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북 지역에 있는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발간한 2016 전북 지역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도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비중은 66.3%로 전국 평균보다 3.2%포인트 높습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비중이 40.5%로 가장 크고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이 36.3%를 차지했으며 농림어업은 0.5% 불과했습니다. 새만금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입을 위한 대규모 보관센터가 들어섭니다. 중국 장수른 물류발전그룹은 어제 서울 GS타워 컨벤션에서 열린 새만금 투자설명회에서 새만금 콜드체인 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18년까지 3,4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콜드체인 단지는 면적이 총 36만 제곱미터로 수출입 농산물을 보관할 40만 톤 규모의 냉장 냉동센터와 가공 배송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통일광장에서 화산체육관 방향인데요. 새벽에 빗방울이 잠깐 떨어졌지만 차량은 시원하게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은 흐린 상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서해안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고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으니 출근길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로 예상되며 어제와 비슷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우리 지역 상황이었습니다. 부안군이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부안 중국문화원을 개원했습니다. 장마 속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 운이란 반이람이 개장을 해 피서객에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에서 중국과의 교류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안군이 부안 문화의 전당에 중국 문화원을 열었습니다. 중국 총영사관과 공자 아카데미 등 중국 관련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을 연 부안 중국문화원은 앞으로 중국 문화 기획 전시를 통해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한중 문화 교류 가교 역할을 할 부안 중국문화원 개원으로
부안 차이나 교육문화 특구 등 다양한 대중국 관련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바위 사유를 휘감는 맑은 물과 폭포가 어우러져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받는 진안군 주천면 운이람 반이람이 이번 주부터 개장해 피서 계획을 맡고 있습니다. 8월 15일까지 50여일간 문을 여는 운이람 반이람 관광지는 5km에 이르는 협곡과 함께 진안고원에서 생산된 다양한 먹을거리도 준비돼 피서객들의 각광을 받을 전망입니다. 남원시는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보다 1.5배가 많은 384가구, 540여 명의 도시민이 유입된 가운데 하반기까지는 800가구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상반기에 70가구가 1억 6천만 원의 이사비와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았으며 창업과 주택자금으로 26가구가 52억 원을 융자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이 올해 1억 4천여만 원을 들여 삼례 동초등학교와 고산중학교에 청소년을 위한 명상숲과 꿈동산을 조성했습니다. 명상숲과 꿈동산은 녹지가 부족한 학교 내에 다양한 수종의 나무와 꽃을 심어 청소년들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MBC 뉴스 이응래입니다. 전북 현대모터스 축구단이 오늘 오후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남을 상대로 호남 더비 71번째 경기 승리와 17번째 무패 경기 신기록 행진을 통한 선두 수성에 나섭니다. 전북 현대는 특히 이번 홈 경기를 고창군의 날로 지정해 지역 특산품 홍보도 펼치고 평일 야간 시간대 직장인을 겨냥해 맥주가 무제한 제공되는 이른바 칼퇴근 티켓도 판매합니다. 전주시는 단독주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피하우스 대상 지역을 기존 15개 동에서 19개 동으로 확대했습니다. 확대된 대상 지역은 중앙동과 호성동, 송천 1, 2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전국 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 유지와 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전주의 4군데 해피하우스는 올 상반기 천여 세대에 9,000건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전주가 국내 229개 지자체 가운데 지역문화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14년도 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에서 전주시는 27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수원시와 창원시가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드러난 강점을 더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문화 충족도를 높여간다고 밝혔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여고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8살 A군 등 10대 4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새벽에 18살 B양과 김제시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유인해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늘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국립민속국악원과 교류 공연을 펼칩니다. 한국 신파악극의 대표작인 이수일과 심순애가 오늘 전주 부채문화관 앞마당에서 공연됩니다. 정효 청소년 국악단은 오늘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국악축제를 진행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초여름밤의 감성 콘서트가 오늘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전주 시립교향악단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곡으로 꾸며진 정기 연주회를 진행합니다. 전주 시립 금암도서관은 오늘 중장년층 직장인을 위한 은퇴 대비 경력 설계 특강을 운영합니다. 후포리 남서방으로 유명한 남재현 원장이 오늘 정읍시청에서 시민행복 특별 강좌를 진행합니다.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사업과 소셜벤처 경연대회 설명회가 오늘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있습니다. 전라북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전주 비전대학 등지에서 치러집니다. 전주 민예총은 오늘 전주 곤지산 초록바위 정상에서 제1회 초록바위 진혼제를 갖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8도, 완주 29도 등 27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